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뉴스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흑해 유전 합의했지만 러 수출 제재 완화는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 무력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 이후 첫 휴전 성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발효 시점이나 조건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3자 협상 결과인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해상에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에너지시설 공격도 30일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바로 발효됐다고 보는 반면에 미국과 러시아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러시아의 농산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전 협의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러시아의 해상보안비 절감, 항구와 결제 시스템 접근 보장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 같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달러 약세 보이자 선진국 분산투자 ETF 부상. 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20%가 넘는 연수익률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가 최근 조정 흐름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해지형 분산투자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헤파 ETF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약 2조 2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 상품은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고요. 또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연초 대비 15% 넘게, 프랑스 까크 40과 스위스 SMI 지수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에 환 해지형 상품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외국인 공매도 공세 시동, 차입 수량 4배 늘렸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의 주식 차입 규모가 이달 들어 급격히 늘었습니다. 25일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차입 수량은 약 3억 8,700만 주로 지난달 전체 수량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차입 비중 역시 62%에 달해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구조인데요. 최근엔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차입 물량을 확보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차입이 늘었다라는 건 공매도 준비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 융자도 18조 원을 넘어서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 압력에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대규모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고 또다시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도 쓴다. 관심 폭발하더니 K소부장 참전.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의 금속 배선 소재로 꼽히는 몰리브덴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차세대 낸드 플래시 공정의 기존 소재인 텅스텐 대신에 몰리브덴을 도입하고 있어서인데요. 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쌓는 집적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몰리브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배선 소재인 텅스텐은 고집적 공정에서 전류 저항이 커지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몰리브덴은 저항이 낮아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어서 286단 이상의 낸드 적층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9세대 낸드에 적용했고 SK하이닉스와 글로벌 기업들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몰리브덴 전구체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데요. 몰리브덴은 가격이 텅스텐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뿐 아니라 D램, 시스템 반도체에도 쓰일 가능성이 커서 국내 소재 업체들에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공장 돌릴수록 손해, 제조업 멈추자 전력 사용 급감. 경기 부진 여파로 주요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력 소비가 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의 경우 주요 설비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벤젠, 톨루엔, 자일렌 설비는 70%에서 54%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것도 기업의 부담 요인을 키운 것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의 10% 넘게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31일부터 재개가 되는 공매도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또 주가 추이가 흘러가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